장군 사이에 미국으로 110만 개, 130만 개의 비트코인이 모였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비트코인을 모으려고 마음먹으면 미국보다 훨씬 더 빠르게 많이 모을 수 있다. 네. 채굴도 원래 중국이 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유턴을 한다면 투자적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미국의 이런 비트코인을 독점하는 시대도 또 끝나가는 거죠. 만약에 그 뉴스처럼 중국이 유턴한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과감하게 투자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한방입니다. 네, 극적인 협상이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실무 협상, 부분적인 타협과 관세 완화로 이어졌고 그 기운을 받아서 주식시장과 비트코인 분위기 좋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모셨습니다. 오태민 한양대 비트코인 화폐철학과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스승의 날인데 먼저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그래도 스승이시잖아요. 비트코인 시장에 있어서. 네, 별 말씀을요. 학교에 가면 이제 좀 뭐 풍선도 있고 이런 줄 알았는데 한양대학교가 개교 기념일이 스승의 날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오지 말라 그래서 안 가고 있습니다. 과 학생들 말고 비트 모비커들 있으시잖아요. 네. 예, 그분들한테도 오늘 스승의 날이라 감사 인사도 받고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카톡으로 감사 인사 오고 그러는데요. 저희 모비커들은 저한테 뭔가를 주고 싶어서 늘 그랬는데 저희가 선물 금지령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는 모르는데 저한테는 일절 선물을 못 합니다. 이 비트코인 시장에는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보면 선물을 줬어요. 네. 네. 서로 이게 최악을 피한 경우라고 봐야겠죠? 이번 협상. 네, 양측 전부 100%포인트씩 관세를 인하했습니다. 그리고 90일간 유예를 하고 나서 이제 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쨌건 비트코인이 제일 빠르게 움직였고요. 그리고 주식시장도 주초가 되면서 이제 회복을 했죠. 네, 이런 분위기에서 비트코인도 10만 달러를 지금 다시 4개월 만에 회복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전 고점까지는 좀 남아있긴 하지만 일단 10만 달러를 다시 돌파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미중 관세 협상 타결 이것만 영향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또 트리거가 있었을까요? 물론 미중 관세 그 스위스에 있었던 실무 협의 전에 비트코인은 먼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한 3, 4주 전부터 비트코인이 9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스콧 벤센트 미국의 재무장관이죠. 네. 벤센트 재무장관이 IIF 그러니까 국제금융협회에서 발언을 했는데요. 이런 말을 했어요. 미국을 위대하게라고 하는 트럼프의 공약은 미국만 위대하게라는 뜻은 아니다. 그래서 동맹국들과 혹은 또 무역 파트너들과 얼마든지 협상해서 같이 가려고 한다라는 메시지를 신호를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비트코인이 가장 빠르게 회복을 했고요. 그리고 10만 달러를 넘게 된 거는 중국발 뉴스였습니다. 네. 중국의 소식통에 의해서 중국이 비트코인 정책을 전면적으로 유턴할 것이다. 이런 소식이 나오자마자 그 시간부로 오르기 시작해서요. 네. 그날 중에 10만 달러를 회복했습니다. 정리하면은 첫 번째 일단 관세 협상 타결하지만 그 이전에 이미 트리거가 있었다. 베센트의 발언 그리고 또 하나가 중국에서 나온 또 채굴 규제를 완화한다라는 그 그렇습니다. 뉴스. 네. 자, 스콧 베센트 어떻게 보면 사실 트럼프 정부의 정책을 가늠하는 데 있어서는 트럼프 말은 약간 노이즈 같고요. 스콧 베센트가 더 정확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교수님도 베센트의 말에 더 관심을 갖게 되지 않으신가요? 네, 아시겠지만 저는 수년 전부터 트럼피즘에 대해서 책도 쓰고 관찰해 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2기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근데 트럼프의 트윗이나 말은 별로 참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관세 혼란도 아시겠지만 트럼프는 막 그날 밤에 말을 바꾸고 하지 않습니다. 자고 나면 바뀌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것에 대해서 막 전 세계 주식시장이나 자산시장이 널뛰는데 저는 과감하게 트럼프의 글과 말은 트럼피즘을 우리가 관찰하는 데서 노이즈다. 그러면 트럼프의 트럼피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때마다 살짝 다른데요. 네. 지난 한 두어 달 전부터는 베센트 재무장관이 트럼피즘을 아주 정제된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센트 재무장관의 말을 보면 고관세, 약달러, 저금리. 그렇죠. 이것이 바로 트럼프 지금 행정부의 핵심 정책적 기조다. 예. 그리고 중국과 디커플링이 아니라 중국의 경제 구조 개혁으로 포인트를 맞췄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만 위대하지 않겠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어떻게 보면 중국과의 타협 가능성 그리고 중국을 향해서 뭔가 구조적인 개혁을 요구하겠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줬고 그걸 시장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비트코인도 같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중국에서 이 비트코인 채굴 규제를 뭐 폐지하겠다라는 그 뉴스는 그냥 고지고대로 받아들여도 돼요? 정말 중국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조가? 저는 사실 그 뉴스를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 뉴스가 나온 건 이제 홍콩발로 나왔는데요. 이미 한 두어 달 전부터 그 바이넌스의 짱펑차오 창시자라든가 이런 중국계 크립토 인사들이 중국이 유턴을 할 수 있다라고 발언을 해왔습니다. 네. 그런 거에 연장선에서 좀 이렇게 고위 관료가 말을 했다라는 식으로 보도가 됐는데요. 만약에 중국이 진짜로 유턴을 한다면 그거는 너무너무 큰 사건이 됩니다. 그런데 중국이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두어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중국인들이 가상자산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한때 중국이 채굴이나 거래소를 금지하기 전에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의 거래량의 90% 이상을 중국인들이 거래했습니다. 그렇죠. 그냥 뭐 7, 80%도 아니고 90% 이상인데요. 중국인들이 그만큼 가상자산을 좋아합니다. 또 한 가지는 중국은 약간 이렇게 방심하거나 이렇게 자유를 주면 자본이 마구마구 국외로 유출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난 10몇 년 동안에도 한두 번 시도를 했었는데 중국 정부가 감당이 안 돼가지고 다시 수도꼭지를 잠궜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이나 이런 달러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들이나 중국의 부자들이나 고위 공무원들이 자산을 해외로 도피하기에 너무나 수월한 도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이 이것을 전면적으로 유턴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중국이 취했던 방식이 홍콩입니다. 그래서 홍콩은 열어주고 본토는 억압하고 그렇죠. 약간 이중적인 전략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만약에 이 뉴스의 의미를 좀 제가 보기에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면 아마도 중국은 땅덩어리가 엄청나게 크니까 네. 분할적인 어떤 정책이 좀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해나 이런 연안 지역은 원래 경제 개방도 거기서 먼저 했으니까 그런 데는 그냥 현실을 인정해서 네. 상해나 이런 데서 가상자산에 관련해서 강의를 한다거나 아마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을 옛날처럼 탄압하지는 않고 본토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이렇게 억압적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추론이고 네. 만약에 그 뉴스처럼 중국이 유턴한다. 그러면 저는 뭐 투자를 강하게 권하는 거는 조심스러운데 네. 이 경우에는 과감하게 투자해야 됩니다. 사실 중국은 원한다면 미국보다 더 빠르게 비트코인을 비축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의 디지털 그 준비 자산, 독점력을 약간 뺏어올 수 있잖아요, 일부. 네, 그렇죠. 그런 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 뉴스가 사실이라면 중국의 고위 공무원들 중에 일부가 이런 주장을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군 사이에 미국으로 110만 개, 130만 개의 비트코인이 모였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비트코인을 모으려고 마음먹으면 미국보다 훨씬 더 빠르게 많이 모을 수 있다. 네. 채굴도 원래 중국이 다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면 훨씬 더 빠르게 할 수 있는데 미국은 뭐 법 하나 통과하기도 어렵잖아요. 주마다 또 다르고. 그렇죠. 근데 중국은 그 정부가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금방 모을 수 있고 뭐 무사 통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논의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유턴을 한다면 투자적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미국의 이런 비트코인을 독점하는 시대도 또 끝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 통화 패권 경쟁에서 중국이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어떤 전략적 해지 차원의 움직임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만약에 그래서 중국이 유턴한다면 이것은 미중 간에 금이 아니라 비트코인으로 그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니까 그냥 이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들은 중국이 진짜로 유턴한다라고 알려지면 그냥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사십시오. 중국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중국이 비트코인을 허용하면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건데요. 근데 만약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허용이 되고 중국인들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매매하거나 거래에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위안화가 시장에서 퇴출될 겁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선택지가 어려운 선택지인데요. 네. 물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밀고 있는 미국의 의도이기도 합니다. 중국을 곤란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만약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미국이 적극적으로 밀면 네. 중국만 곤란해지는 게 아니라 유럽과 우리나라도 곤란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도 지금 이거에 대한 위기감이 있어서 한국은행이 네.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발행이나 이런 거는 민간에 맡길 게 아니라 중앙은행이 전부 해야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것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이것을 막는다거나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는 것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대안이 되지는 않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어쨌든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상당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미국 상원에서 그 지니어스 법안 있잖아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부결이 됐더라고요. 이거는 시장에는 분명히 악재일 텐데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게 이게 직선이 아닙니다. 이게 곡선이죠? 예, 왔다 갔다 하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부결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완전 좌절이냐 이런 건 아니고 왜냐하면 새로 또 법안을 내겠답니다. 근데 부결된 이유가 재밌습니다. 네. 표면적으로는 소비자 보호하고 자금 세탁에 대해서 미비하다라는 거였는데 분위기는 그 분위기가 아니고요. 네. 왜 아시겠지만 지난번에도 제가 경제 한방 나와서 같이 이 내용을 한참 얘기했는데 트럼프가 잘하다가 트럼프 코인하고 멜라니아 코인 만들어가지고 김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했어요. 네, 멜라니아 나왔을 때부터. 그렇죠. 그게 여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이 또 지금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어디랑 손을 잡고. 그래서 이 민주당 쪽에서 명분을 얻은 겁니다. 이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비록 우리나라 국익에 도움이 되겠지만 어쨌건 저렇게 아무 나라한테 비행기를 받고 정치와 자기 가문의 사업을 구별하지 못한 대통령한테 좀 철퇴를 내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분위기 환기상 이제 한번 네. 부결을 시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트럼프 일가 하는 거 꼴도 보기 싫은데 그렇죠. 굳이 법안까지 우리가 왜 통과시켜주냐. 맞습니다. 그 속셈이 있었다라는 거죠. 네. 여기에 대해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도 격렬하게 반응을 했던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나눈 대화처럼 지금 트럼피즘의 추진자, 설계자는 스콧 베센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일가야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겠지만 나라를 생각해야 되는 이 정부 입장에서는 난처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네. 스콧 베센트가 이거 하늘이 우리한테 준 기회를 날린 거다. 좀 과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달러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달러가 디지털 세계에서 기축통화가 되는 것을 민주당 너희들이 막은 거다라고 물론 정치가가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이라고 직접 저격하진 않았지만 우리는 다시 법안을 낼 거다 하면서 이제 다음에는 그렇게 정략적으로 네. 판단하지 말아달라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냈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콧 베센트는 트럼프랑 달리 이렇게 말을 강하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원래 펀드 매니저 출신이고 네. 점잖게 말하는 분인데 이렇게 강하게 말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만큼 지금 미국이 다급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 행정부의 굉장히 전략적인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그렇죠. 베센트 장관의 발언에 그렇죠. 있어서. 그래서 네. 우리나라에서도 그 경제학자들이 미국의 거시경제 정책을 그 분석하는 데 있어서 놀랍게도 달러 스테이블 코인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자산은 아직까지도 아웃사이더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미국이 부채 문제하고 국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게 모두 달러 문제죠. 네. 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지금 미국 행정부들의 머릿속에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밖에 없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달러의 지위를 유지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렇죠. 얼마 전에 그 관세 가지고 한참 뜨거웠을 때 어떤 시장에 신호가 있었냐면 중국이 미국 국채 팔고 있다. 왜 그러냐면 미국 국채 10년물 가치가 떨어지면서 미국 10년 그 수익률이 올라버렸거든요. 이것은 저금리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막 전문가들이 중국이 국채를 버렸느냐 말았느냐 이렇게 하는데 중국이 설사 국채를 버리지 않더라도 그 자체가 이제 전략적 무기가 되는 거죠. 버릴 수 네. 있다는 것이. 근데 만약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진다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중국이 국채를 버리면 미국이 그 국채를 되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단기 국채를 팔아가지고 얻은 돈으로 10년물을 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기 국채 시장만 커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여러 가지로 경제적 전략적으로 미국의 무기인데 지금 그거를 정략적인 어떤 판단에 의해 가지고 국회에서 막혔으니까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부터 격렬하게 반응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달러의 지위를 유지하고 강화시키는 하나의 그 수단이 됐던 것들이 뭐 채권, 스위프트 금융망 같은 거였는데 이제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하고 비트코인이 그 역할 분담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보는 건가요, 미국에서? 네, 그렇죠. 재무장관이 비트코인까지 그렇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표현한 적은 없으니까요. 근데 재무장관이 분명히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그 역할을 할 거라는 걸 확신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경로를 알 수 있어요. 사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미국 재무부가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 보고서를 보면 미국의 은행들이 이미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미국의 국채를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쪽으로 결론을 내고 있거든요. 사실상 어떤 느낌이냐면 보고서를 보면 이거는 법률적으로 허용하건 안 하건 간에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일이고 예. 외국 기업이 하거나 미국 은행이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것을 했을 경우에 우리한테 나쁘지 않고
그러니까 이번 지니어스 법안은 비은행들의 달러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관련한 법안이지 기존 은행들은 이미 달러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 은행들은 이 법안 통과와 무관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계속? 네, 지금 기존 은행들이 미국의 거대 은행들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관심이 굉장히 큰데요. JP 모건하고 시티뱅크 같은 경우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아니지만 네. 예금을 토큰화하는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재무부 보고서에 나오는데 예금을 토큰화하는 그 플랫폼이라는 게 결국 예금이 미국에서는 달러기 때문에 그 예금을 토큰화해가지고 그걸 일반한테 팔면 그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의 은행들은 기술적으로는 다 준비를 해놨는데 이제 제도적인 명확성이 없었는데 이번 지니어스 법안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법안이지만 예. 비은행 달러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를 규제하는 법안입니다. 그럼 은행은 이 법안에 해당이 없어요. 그럼 은행은 누가 규제하냐면 OCC하고 연준이 규제를 하는데 OCC는 통화감독청. 네, 통화감독청. 네. 그래서 이 두 기관이 그 은행들한테 신호를 보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대신 맡아주는 커스터디 서비스를 고객한테 한다거나 혹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 같은 거를 발행하고 유통할 때 굳이 특별히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한 거죠. 단순히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가상화폐 거래소나 핀테크 그 영역을 넘어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미국 대형 은행의 핵심 금융 서비스 이걸로 자리 잡아가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미국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전격적으로 막지 않고 그냥 방임만 하더라도요. 이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의 방임 속에서 성장해 왔거든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테더사 하나가 가지고 있는 국채량이 우리나라랑 맞먹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미국의 은행들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미국의 은행들이 자산을 잠식당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달러라는 게 예금에서 빠져나와서 토큰화되는 것이 달러 예. 스테이블 코인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은행들은 어쩔 선택권이 없어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팔아야 됩니다. 그것이 일종의 예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은행들이 여기에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그 은행들이 결국은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외국인들한테도 팔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러면 미국의 국채 수요가 외국인들의 주머니를 통해서 증가될 것이고 그렇죠. 이것을 미국의 행정부가 다 알고 있는데 이것에 박차를 가하고자 빅테크나 너희들도 발행해라고 하는 것이 지니어스 법안이었는데 엘리자베스 워런을 포함한 민주당 의사들은 빅테크가 달러를 발행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주장을 해왔는데 이것만으로는 좀 설득력이 약했지만 트럼프 일가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뭔가 해먹을 것 같으니까 네. 민주당 의원들이 단 한 명도 표를 안 줬어요. 최근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둘러싼 여러 가지 움직임 교수님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 비트코인하고 국제 유동성 그 우리 M2라고 하잖아요. 그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것도 다 연관성이 있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이거는 좀 심도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그 M2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상업은행의 예금들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상업은행의 예금들을 포함하면 이 양을 딱 90일 뒤따라가더라고요. 비트코인 가격이. 그래서 최근에 M2가 증가했는데 90일, 3달 지났다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것은 크립토 세계의 전문가들은 대부분 다 동의하고 있는 이제 현상이고요. 이것이 마이클 하월이라는 크로스 보더 캐피탈 CEO에 따르면 내년 2026년 중반에 이 M2가 정점에 달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부터는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 3달을 후행하니까 내년 늦가을쯤에 네, 비트코인의 이제 네. 상승 모드도 깨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기 약간의 투자의 팁을 주셨어요. 그리고 최근에 트럼프가 계속 연준, 파월 의장 압박하고 있잖아요. 금리 내리라고. 결국 이런 움직임이 유동성 확대를 가속화시키면 비트코인 시장에도 그만큼 또 가격 상승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비트코인을 바라볼 때 우리가 뭐 나스닥하고 같이 가느냐, 금하고 같이 가느냐 뭐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원래 비트코인이 2008년도에 달러를 무분별하게 찍어내는 양적 완화에 대한 반감을 그 모토로 시작을 했거든요. 네. 물론 기술 개발은 그 이전부터 되고 있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을 볼 때는 이 M2 같은 유동성과 달러하고 관련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달러는 비트코인한테 좋은 겁니다. 네. 비트코인 투자자한테.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가 약달러입니다. 그러니까요. 약달러, 고관세, 저금리.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한테는 굉장히 좋은 생태적인 환경이 될 수 있어요. 금융적인 시각에서 보면. 그렇죠.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을 회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비트코인은 미국이 제도화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가 제도화시키고 있는 거다. 그래서 트럼프가 무슨 이유로 비트코인을 마구마구 부양하고 있는데 아마도 그것은 트럼프 일가가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을 부인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그 아들들이 이 크립토에 꽂혀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한국에 와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하니까요. 근데
그건 그거고 세계의 이 거대한 국가 그리고 거대한 경제 질서가 대통령 일가의 사업으로만 움직이는 것은 아닐 거고 네. 그 이유가 있어서 움직이는 것에 미리 알고 이제 거기에 우리가 속된 말로 빨대를 꼽을 수는 있는 거죠.